네, 조금 전 7시 30분에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외출은 가급적 피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지역에 태풍 경보 발효됐습니다. 예, 어제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현재 방통위 MBC, KBS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고요.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고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태풍 조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예, 원래 지역구가 어디시죠? 대구 달서갑입니다. 그쪽도 지금 막 이제 오고 있는 도중이겠네요. 태풍이. 그렇습니다.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경산, 영천, 뭐 청도가 이제 대구 바로 이제 인접 지역이고, 네. 저희 지역은 이제 낙동강이 있어서 항상 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대구는 이때까지 큰 수해 피해는 분지이기 때문에 좀 없는 지역입니다. 예. 지금 일단 이동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18일 열기로 합의, 그 신경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은 처음에는 뭐 보이콧 이야기까지도 뭐 일부 나왔다가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일정 관련해서 저희들은 16일 그리고 민주당은 21일 이후로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일 이후로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방통위원회 임기가 23일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실 가고 하는 그 사이에 벌써 만료가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기자 해서 협상 끝에 18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 이동관 후보 같은 경우는 KBS 보도에 따르면 이제 증여세 탈루 의혹 같은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 언론 장악 논란,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핵심은 학폭 논란이 그 전에 좀 있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자세한 건 청문회 때 밝혀야 되겠지만, 일단 언론에 나온 사항을 저도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좀 체크를 했는데, 뭐 재산 정식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학폭 문제는 처음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도 이 때문에 좀 낙마를 좀 했으면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동건 특보의 아들의 학폭 문제는 이미 그때 당시에도 싸웠던 친구들끼리 화해를 했고, 이동건 후보자의 아들이 강제 전학되는 것을 뭐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자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다 이제 반대를 하면서 또 그런 어떤 것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학폭과 다른 어떤 그냥 청소년들끼리 어떤 그런 싸움이었구나, 이런 좀 인식이 좀 들고, 언론 장악 문제는 상당히 또 그 민당이나 일부에서 좀 정치적 좀 저는 공세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대변인 홍보수석으로서 물론 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 뭐 좀 영향을 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언론 뭐 장악했는지 그런 데서 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제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뭐 합리적 근거에 있어보다는 좀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제 서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당시에 중앙지검에 이제 수사 보고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정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 국정 문건. 그런데 이제 그런 문건에 대해서 이제 이동관 지금 후보는 본인이 전혀 모르고 뭐 당연히 뭐 지시하지 않았다고 좀 이야기도 이제 하지만, 그 문건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그 문건대로 뭐 실행이 됐느냐, 이런 여부가 밝혀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2017년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일사불란하게 좀 실행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건 자체 신뢰성도 신뢰성이지만 그 이후에 했던 그런 연관관계가 좀 전혀 없다. 만약에 그 문건대로 실행이 됐다면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청산 광풍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문건대로 만약에 실행이 됐고 이동관 특보 거기에 깊게 개입했다면은 당연히 그때 수백 명 감옥 갔을 때 감옥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 문제 보도랄지 문제 보도의 조치 결과 뭐 이런 그 문자 그 다큐멘터리의 그 서류에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 있던데.
뭐 예. 저는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관련돼서 뭐 그런 걸 했다.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공무원 시절 때도 언론 스크린은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보도가 나오면은 그걸 팩트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가 다르면은 뭐 정정 요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 좋은 보도가 나왔으면 그 좋은 보도를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스크린은 사실은 누구나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케이스별로 잘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통위가 일단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그리고 차기현 변호사를 KBS MBC 이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 이제 차기한 변호사는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박문진 이사로 이제 임명이 이제 됐고 끝난 거고 이제 서기석 그 전 헌법재판관은 KBS 이제 이사로 지금 추천이 대통령실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 임명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김현 방통위원은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차기한 변호사가 뭐 야당 몫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임정한 이사와 후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임정한 이사는 저희 당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러니까 야당 몫이다 말은 이제 틀린 것이고 그리고 뭐 급박하게 뭐 됐다 하는데 뭐 인사라는 게 항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급하게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할 건 없는 거라. 그분들의 어떤 예. 뭐 역량, 성향 이런 예. 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예. 코멘트 상하겠습니다. 어제 그 박문진 이사장, 권태전 이사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이사장이나 이사를 해임하고 서둘러 새로운 이사장을 앉히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KBS나 MBC의 사장을 바꿔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떤 감사원 감사랄지 방통위 검사랄지 이런 것들이 MBC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적법한 절차,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저도 어제 권태선 이사장이 나와서 방송하는 걸 봤는데 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예. 상당수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김영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를 다 마치고 가서 뭐 치욕 속에 임기를 마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공직자로서 있을 때 특히 기관장으로 있을 때 뭐 그 전현희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가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뭐 팻말 시위도 하고 지금 권태선 이사장 같은 경우도 막 방송에 나와서 막 자기 입장을 막 떠들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이걸 이제 그 이런저런 과정에서 그만두게 된다면 얼마든지 아니면 네. 지금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보는데 그런데 네. 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꼼꼼히 한번 봤습니다. 예. 일단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감사원법상에서는 감사원은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기원질산에 대해서 모든 공공기관에 한다는 그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달에 감사원이 박문진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게 됐을 때 박문진 측에서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소송을 냈죠. 거기에 대해서 6월 18일 날 그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감사가 진행되는데 저도 국감 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MBC에서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 투자라든지 뭐 투자로 뭐 100억 이상의 어떤 그런 손실을 본 건수만 하더라도 뭐 MBC 플러스에서 실내 스포츠 사업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투자 실패를 했다. 예. 뭐 저희들도 이제 그 국감 때도 뭐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사장 해임 이유. 아니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받았으니 감사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예. 감사를 하게 됐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서류를 좀 내지 않고 해서 이제 감사 방해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예. 병행해서 지금 또 이제 방통위 또 검사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에 방통위에서 하는 청문 예정이 지금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 등의 단체에서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잖아요. 네. 그게 UMF 투자로 입은 손실 및 재발 우려, MLB 월드 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 원 손실과 관련자 문책 방지 뭐 이런 게 이제 문제 삼아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는 것인데 그 권태선 어제 이사장이랑 그런 그 이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런저런 사유로 경영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해임을 했잖아요. 이사나 사장을 해임을 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보니까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은 다 아니었다. 전부 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이럴 만한 사안인가, 그러니까 해임에 합당한 사안인가, 이렇게 긴박하게 해임을 할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야권은. 예. 방금 이제 그 재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따져가면은 지금 현재 MBC 김장윤 사장은 지금 소송하고 있고 예. KBS 고대영 사장은 해임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그 해임이 잘못됐다고 났죠.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방문진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관련해서 뭐 누가 뭐 그 해임되는데 예. 뭐 그 소송 아니 그 전에 정현주 사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박근혜 정부 네. 쭉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자, 그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이제 권태선 이사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경영상의 책임이 내가 있을 때 아니고 그 전에 일어나는 거다. 그 말씀 하셨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게 참 웃기는 게 본인이 재임 시절에 MBC에서 이런 일이 그러니까 경영 어떤 투자 잘못이 일어났지 않다더라도 당연히 박문진 이사장으로서는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어떤 경영적인 어떤 책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 이전에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감사를 받아야 돼 이런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지금 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드렸던 질문은 정도와 수준, 법이라는 게 법이 적용되는 게 해임의 요건에 그 정도인가. 근데 이제까지 법원 판례는 이 해임이 그 정도는 늘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사항은 준사업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너무 깊게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데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어떤 사항을 두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앞에 그런 사항을 이제 몰라서 그런데 현재 그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건은 크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거.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이게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 검찰에 지금 그 수사 참고자를 던진 상황입니다. 해임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해임할 만하다. 네.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이렇게 지금 달라져야 한다 또는 방송이 뭐 정상화돼야 된다.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방송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공영방송이 정상화돼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공영방송이 좀 정상화돼야 된다는 그 의미는 예. 지금 공영방송이라고 불리고 있는 KBS, MBC, YTN 등의 상당수가 예. 물론 이제 일부에서 뭐 반론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그 집권여당 권력이시잖아요. 근데 권력의 생각에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말씀 좀 예. 드릴게요. 그 근거는 뭐냐면은 예. 지금 사장이라든지 주요한 경영진이 전부 다 지금 민노총 출신 간부들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저희가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패널 선정에서도 너무 많이 지금 치우쳐져 있다. 뭐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뭐 가짜 뉴스라든지 왜곡된 뉴스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다. KBS나 MBC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게 저희들이 좀 걸러질 수 있는 게 가령 뭐 언론 중재위랄지 사법부에 제소를 한달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하셨었나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뭐 어떤 검증을 받으셨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든지 또 국정감사가 아니고 언론중재위나 사법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주장을 하고 합리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예, 정치권의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